인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를 아는가, 누구의 백인가 하는 인맥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보다 누구를 아는가가 더 중요하고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구랑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결국 그 누구를 잘 만나서 성공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스티브 오즈니악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1975년 어느 날 오즈니악은 스티브 잡스를 불러 자판에 친 글씨가 모니터에 뜨는 것을 보여주며 신나게 자랑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것을 보고 개인 컴퓨터를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애플입니다. 이때가 1976년 4월 1일, 잡스가 21살, 오즈니악은 26살. 이 둘은 홈스테드 고등학교 선배 후배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한 이 인연은 학연입니다. 이 학연으로 애플의 신화가 탄생한 것이고 이 학연으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국 항저우에 KFC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점원을 모집하는데 24명이 지원하고 단 한 사람만 빼고 전부 채용됐습니다. 그때 떨어진 단 한 사람이 바로 마인입니다. 그 이유도 생긴 것이 장사가 안 되게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못난 마인이 중국 최대 IT 기업 알리바바를 창업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한때 인터넷 검색은 야후가 최고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글처럼 모두가 야후로만 검색했습니다. 1997년 그 야후의 창립자 제리 양이 중국 만리장성을 여행할 때 가이드를 했던 사람이 마인입니다. 그때 마인은 관광 얘기는 하지 않고 인터넷 시장 미래 이야기만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생짜 촌놈이 진짜 전문가에게 잘난 체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마인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를 창업합니다. 물론 이 창업을 도와준 사람은 제리 양이었습니다. 마인은 우연한 귀인의 만남,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운명을 바꾸는 인연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술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인연을 만든 사례는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재라는 것은 알지만 그 역시 청년 시절에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빈치가 30살 때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내용은 스포르차라는 귀족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무기 같은 전쟁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미술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 마지막에는 비굴할 정도로 아부를 합니다. 각하의 아버님 청동 기마상을 만들어 각하의 가문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제 실력이 의심스러우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 실험해 보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결국 다빈치는 스포르차를 만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천재일지라도 누구에게인가 이토록 잘 보이려고 예를 쓰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다빈치처럼 글을 써서 인맥을 만든 예술가는 또 있습니다. 패전국 일본에서 태어난 쿠사마 야유이가 1957년 26살에 미국 뉴욕에 등장합니다. 이 털모자를 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잘 나가는 미국의 요리화가 조지아 오키프가 이 촌딱 같은 쿠사마를 미국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우연히 헌 책방에서 조지아 오키프의 화집을 본 쿠사마는 오키프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오키프와 인연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쓰려고 보니 주소가 없어 그 주소를 알려고 동경에 있는 미 대사관까지 찾아가니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인명부를 뒤져 오키프의 주소를 마침내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편지에 감동한 오키프는 쿠사마를 미국에 초대하고 갤러리도 소개시켜줍니다. 이것은 낯선 이국에서 쿠사마가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하루 종일 땡땡이만 그리는 이 할머니가 편지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1980년 거리 미술을 하던 20살의 떠돌이 바스키아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뉴욕 최고의 갤러리 가고시안에서 초대전을 하고 팝스타 마돈나와 연애를 하고 앤디 올과 친해지면서 순식간에 월드스타로 둔갑한 것입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디에고 코르테즈라는 영향력 있는 기획자를 만나 그 사람의 후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스키아가 그 잘나가는 코르테즈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1978년 뉴욕에 나이트클럽이 처음 생깁니다. 그 시대 잘나가는 인물들은 다 여기에 모여 진흙탕이 빠진 것처럼 논다고 해서 이름이 머드클럽입니다. 춤 실력과 사교력이 뛰어난 바스키아는 매일 밤 여기를 찾아와 놀면서 이 클럽의 주인이었던 디에고 코르테즈와 친해졌던 것입니다. 그 디에고 코르테즈 덕분에 바스키아는 앤디올과 함께 전시를 하고 또 그 유명한 갤러리 가고시안에 초대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스키아는 나이트에서 술 먹고 놀면서도 운명을 바꾸는 인맥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난 인연이든 간에 지금까지 만남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그 시대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잘 풀린 만남은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높은 사람에게 무조건 굽신대다 영혼까지 털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접근하면 상대는 벌써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쥐뿔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위장과 포장을 해서 마쿠의 실력자인 것처럼 하면서 삑만 뜯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믿고 몇 년을 시달리다 진짜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가장 영리하고 가장 이기적인 못된 동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이상한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멀리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언제든지 내가 흔들리거나 멍청할 때 나타났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할 기회가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994년 제가 청담동 유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때 제 작품을 산 인연으로 탤런트 김수미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좋은 분이라 제가 선생님 하고 따르고 그분도 정이 많아 집에 초대하고 식사를 하면서 주위 분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그때 내가 주위 분들께 대하는 태도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게 차분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나는 살면서 부지런하면서 도움이 된 적은 있어도 서두르면서 도움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 선생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김수미 씨의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웠던지 두고두고 속상했습니다. 그때 김수미 씨는 내 속을 바닥까지 훤히 보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들 때였고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어 몸부림을 칠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마 전 김수미 씨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말을 제가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해주신 그 말이 내가 꼭 들어야 할 정말 소중한 말이었다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향기 없는 꽃을 찾아가는 나비가 없듯이 향기 없는 사람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좋은 인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일본 경제인 상위 100명이 자신의 친구라고 자랑하는 일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일본에서 전시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장소는 말로만 듣던 일본 동경 긴자입니다.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바스키아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꿈꾸던 국제적인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대출까지 해서 1년을 준비해서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전시 기간 내내 그 친구라는 일본 경제인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팔렸지만 돈 한 푼 주지 않고 앞으로 10년간 전속으로 하자는 황당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그 일에 신경 쓰느라 하던 미술학원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떠납니다. 내 고통은 그대로 가족에게 전해지고 가족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일본 사람을 수없이 원망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내 탓이었습니다.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이 그저 돈 조금 가지고 오버한 것에 내가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서둘렀고 내가 멍청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망한 것은 1000번 만번 생각해도 참 잘 망했습니다. 그 덕분에 친구나 스승에 대한 개념, 인연에 대한 개념, 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인생을
재부팅합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라도 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를 만나야 일도 사업도 행복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맥을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맥은 짧게 보면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술자리에 가시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시간 보내는 일, 저는 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착실하게 자기 실력을 키우면, 내가 뭘 잘하면 분명히 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요. 왜냐면 제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 말도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 F는 회고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내가 아무런 연고 없는 미국에서 갑부가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가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조지 F는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들이 거의 다 영국 명문 귀족들의 자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지 F가 하버드에서 만난 인맥이 조지 F를 성공시키고 아들 케네디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실력을 갖춘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좋은 인맥을 만나기가 쉽고 좋은 인맥을 만나면 성공하기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매력이 없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가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또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실력이 먼저라고 사람을 안 만나고 공부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누구에게 줄을 서서 만드는 인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네트워크가 바로 인맥이다. 단지 그 누구에게든 겸손하고 친절하자. 대학원 최고의 과정, 조찬회, 독서클럽, SNS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자신만의 전문성을 적절하게 노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러다 서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진짜 인연이 되고 인맥이 된다. 이렇게 미흡할지라도 저만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